지금껏 혼자 애 키우면서 서러운 순간이야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날은 정말이지 치가 떨리게 수치스럽더라고요. 사부인은 등장부터 저를 아래로 깔보며 등장했어요. 옷은 또 어찌나 화려하던지 수수하게 입은 내가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요? 예, 그랬습니다만.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그렇게 묻는데 말문이 턱 막히는 겁니다. 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설마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낳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낳았다는 건 그만큼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건데. 어머니! 딸이 놀라서 예비 시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는 끝까지 들어봐야겠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아들은 양가 부모도 온전히 있고 출처가 확실하다 이거죠. 그런가요? 그럼요. 적어도 대개 따님보다는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니 출처가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그 출처가 온전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돈지간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예의도 없고 하고 싶은 말만 하시니 저도 그 출처의 수준이 좀 의심됩니다만. 지금 수준이라고 했어요? 근본도 없이 자란 댁의 딸보다 우리 수준이 낮겠어요? 근본이 왜 없습니까? 얘를 낳은 게 전데. 그리고 수준은 모르는 거죠.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견례 자리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도 아차 싶긴 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생각해서 좀 참아야 했나 싶다가도 이 상황을 참아주는 게 정말 내 딸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더란 말이죠.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남의 집에서 파출부하면서 키웠어요. 예비 사부인이 저러는 이유는 내가 미혼모인 것도 모자라 겨우 파출부라는 게 더 못마땅해서였겠죠. 처음부터 파출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물론 직업정신이 투철해서 가정부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순 있죠.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도 20살 때까지는 살림이라곤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도시 여자였어요. 대학 갈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사무실에 취직해서 정갈하게 옷 입고 출퇴근하며 살았어요. 우리 딸을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차 한 잔을 같이 하다가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 같다 싶어서 몇 번 더 만났죠. 그 사람이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 대상이었어요. 그 후로는 누굴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 딸이 태어났으니까요. 홀로 딸을 낳은 뒤 애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파출부를 시작했어요. 애를 데리고 와도 된다는 부자노인 할머니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딸을 참 예뻐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좀 살았죠.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댁에서 지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는 또 다른 집을 전전했지만 그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미혼모 생활은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만 있었을 거예요. 우리 딸은 검사예요. 어릴 때 살았던 그 할머니 댁에 법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님 남편분이 판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 지내셨는데 자식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다 받은 뒤라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자란 제 딸은 한글을 일찍 깨쳤는데 다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러더니 애가 그 어린 나이에 뜻도 모를 법전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딸 꿈이 판사였어요.
제 생각엔 그 할머니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서 법대에 갔는데 결과적으론 검사가 더 하고 싶다면서 방향을 살짝 틀더라고요. 비록 저는 미혼모의 파출부였어도 내 딸이 있어서 다 괜찮았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딸이 검사가 됐는데 남들이 뭐라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나 좋다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아내랑 일찍 사별한 남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총각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딱 잘라서 거절했죠. 부모 가슴에 대못 박지 말라고요. 연애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재혼도 할 수 있었어요. 파출부로 일하면서 나름 잘 사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드나드는 손님들도 사는 수준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중에 제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간혹 있었죠. 내가 파출부니까, 미혼모니까 자기들이 꼬시면 넘어올 줄 알았나 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고백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요. 내 아들 둘만 키워줘요. 아들 둘 키워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나 싶다가도 저라고 왜 남자 그늘에서 편하게 안 살고 싶었겠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남의 자식 키워주는 대가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살까도 싶었죠. 근데 내 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 딸이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는데 괜히 환경이 바뀌어서 방황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더라도 딸은 엄마 믿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죠. 한 번은 딸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였나 불현듯 제 친아빠에 대해 묻더라고요. 난 아빠 없어? 갑자기 그게 궁금해? 지금껏 한 번도 안 묻더니? 엄마가 언젠가는 말해줄 줄 알았지. 근데 안 해주잖아. 사춘기 때라 그랬는지 갑자기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려줬죠. 애아빠는 제가 다니던 사무실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오며 가며 마주하다 보니 정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완전 내 취향은 아니다 싶은 남자였죠. 미숙임, 밥은 먹었어요? 저를 다짜고짜 다방아가씨 부르듯 미숙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안 하다가 내가 대꾸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코앞까지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미숙임, 귓구멍이 막혔어요?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사무실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이래요? 사람이 말을 거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 같아야 사람 취급을 하죠. 네? 미스김? 여기가 다방이에요? 내가 다방에서 커피 파는 여자냐고요? 그 남자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커피 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리고 이거. 그러면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 책상 위에 내려놓더라고요. 커피 2잔 뽑았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니까 미안해요. 내가 말버릇이 잘못돼가지고. 다시는 미스김이라고 안 부를게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 딴에는 친해져 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말투가 다 그랬나 봐요. 진심으로 사과는 했지만 솔직히 상종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사무실 복사기가 고장나서 혼자 낑낑대며 고치고 있는데 도저히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사무보조라 그런 걸 다 해결해야 했거든요. 우리 때는 뭐 복사기 회사 직원 불러서 수리를 받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막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죠. 도저히 복사기 수리가 안 돼서 진땀을 빼고 있는데 그 남자가 불쑥 등장한 겁니다. 비켜봐요. 내가 해줄게요. 됐어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저리 가요.
새님같이 생겨서는 무슨 복사기를 고치나 했거든요. 근데 와이셔츠를 걷어붙이더니 뚝딱뚝딱 복사기를 고쳐놓은 겁니다. 건들건들해서는 믿음직스러운 구속이라곤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의외더라고요. 이거 한 번 도와줬다고 밥 사달라 차 사달라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웬일로 별말 없이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미스김 사건 이후 말수도 준 것 같고 저한테 장난스럽게 말도 안 걸던 참이라 좀 이상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또 너무 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를 눌러놨나 싶어 신경도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눈이 맞았어요. 제가 결국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걸었는데 뭘 또 잘못했냐고 되묻더라고요. 뭐 잘못한 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냐고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 뭐야? 완전 로코네? 코로? 로맨틱 코미디. 근데 결혼은 안 한 거야? 엄마 미혼모잖아. 이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딸도 다 컸으니 사실을 알아야 저를 원망 안 할 것 같았어요. 바람 피웠어. 어? 너 가진 거 알고 말했더니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그 말만 믿고 태교 열심히 하면서 결혼 준비에 몰두했는데 자기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웠더라고. 어떻게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미 같이 살기 시작했거든. 네 아파 자취방에서. 한 번은 일이 많다고 늦는다길래 잠들었다가 일어난 것 같아. 왜 아직도 안 오나 싶어서 창밖을 봤는데 웬 여자랑 입을 맞추고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 자기 회사 여직원이더라고. 아니, 대체 왜 자취방 앞까지 와서 그런 일을 벌인 거야? 네 생부 말로는 그 여자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대뜸 와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입을 맞췄대. 그러면서 사실은 호감이 있어서 몇 번 만났다고 하더라. 만나서 뭐 했냐고 했더니 뭐 할 거 다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 역겨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랬구나. 젊은 남자였잖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임신까지 해서 그런지 더 예민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돌려도 용서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용서하래? 알았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해도 되고 속도 시원해. 우리 딸이 친아빠 얘기를 꺼낸 건 그때가 다였어요. 그래도 네 친아빠가 용서를 빌었었고 결혼하자고 끝까지 찾아오기도 했었다고는 알려줬죠. 실제로 그랬어요. 이미 그 여자랑 헤어졌다. 그냥 내가 임신했다고 하고 정말 결혼할 때가 되니까 괜히 심란했던 것 같다 그러는데 너만 심란하냐 임신한 내가 더 심란하다. 그러면서 쏘아붙이고 헤어졌거든요. 그런 성질머리라니 딸의 상견례장에서도 한마디를 안 지고 받아쳤죠. 내 귀한 딸이 검사가 되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하나도 걸리는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파출부면 어떻고 미혼모면 어떠랴. 내 딸이 검사인데 하는 배짱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비사위는 나온 대학도 평범하고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물려받을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우리 딸처럼 스스로 일군 건 없는 청년이었죠. 그래도 집안이 괜찮게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집이 부족한 걸 그 집이 갖고 있고 그 집이 부족한 걸 우리 집이 갖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도 예비시댁에 인사도 다녀왔는데 다들 반겨주셨다고만 했거든요. 당연히 반겨줘야지 생각했다 보니 상견례장에서 마주한 예비 사부인의 무례는 꽤 불쾌했어요.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검사인 내 딸을 보고 출처를 운운하길래 저도 수준 좀 운운해줬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이건 아니죠. 파출부 출신인 거 티내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 갖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사부인은 평생 직장에 다녀보신 적도 없다면서요. 난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 남편 만나서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요. 사부인도 전업주부로는 못 살아보셨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전업주부로 살 줄 알았는데 싱글맘이 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었다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애아빠랑 결혼하려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성질이 안 돼서 못 참았죠. 그래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 같으면 말이에요. 내 자식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진 않았을 겁니다. 사부인은 그러셨을 수도 있죠. 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 잘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못한 건 또 뭡니까? 사부인, 지금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제 선생님이세요?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라고요? 이런 여자? 이봐요,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 사람이지. 안 그래요? 우리 애 아빠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됐습니까? 그걸 말로만 해서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때였어요. 우리가 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글쎄 애아빠가 등장한 겁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가 참 오랜만에 봐서 당신이 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아빠가 예비 사부인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은 아닙니다. 예비 사부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디 예비 사부인만 놀랐겠어요. 우리 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엄마, 저분이 내 친아빠야? 정말? 남편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딸을 보더라고요. 참, 잘 컸구나. 진짜 제 아버지세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미안하다. 사연을 알고 있는 딸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저를 봤어요. 혹시 엄마가 부른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지금껏 연락 한 번 한 적 없는 걸.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예비 바깥사돈이 다급히 사부인을 부르더라고요. 여보, 꿇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꿇으라니? 설마 나더러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누구한테? 사부인한테? 글쎄, 꿇으라면 꿇어.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 친아버지 나타났다고 내가 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당신도 제 엄마가 미혼모의 파출부 출신인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당신 조용히 안 해. 왜 이제 와서 발뺌이야?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도 며느리감이 검사인 건 좋지만 집안이 너무 별로라고. 친아버지가 누군지라도 알아야겠다며. 듣고 정 별로면 혼사를 멈추던지 친정이랑 연을 끊으라고 해야겠다며. 여보. 예비 사돈 부부가 다투고 있는데 애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성큼성큼 다가가더라고요. 한 달 만에 보내, 최 사장. 그런데 애아빠가 예비 바깥사돈에게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깥사돈도 황급히 애아빠한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이고,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왜 그래? 당신은 사부인한테 빌어. 여기 계신 분, 우리 하청 주시는 분이야. 뭐? 우리 대표님이 하청 안 주시면 우리 회사 망해.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 앞에 바짝 엎드리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검사 며느리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려고 들었네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왜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댁이 우리 애 아빠한테 하청받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나랑 부부도 아니고 법적으론 내 딸 아빠도 아닙니다. 사부인도 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표정 좀 보세요. 애 아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표정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갑자기 등장한 게 더 의아했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알고? 혹시 우리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보고 있었어? 미안해. 사실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딸이 검사된 것도 결혼 앞둔 것도. 뭐? 그럼 우리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사는 전셋집 얼마 전에 내가 샀어. 뭐야, 주인 바뀌었다더니 그 집도 당신이 산 거라고? 내가 사놓으면 당신이 평생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했지.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도둑도 아니고 슬금슬금 우리 모녀 삶에 끼어들겠다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냥 조용히 도와주려고만 했는데 옆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어이가 없잖아. 혹시 예비 사돈댁이 당신 회사 하청인 것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근데 이런 사람들일 줄은 몰랐지. 예비 사돈 부부가 고개도 못 들고 쩔쩔매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사위까지 애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뭐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자네 뭘 보고 용서하라는 거야? 저 정말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어떤 점이 좋았는데? 네? 그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법원에 갔다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 딸이 검사라는 걸 알고 좋아했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검사인데 자네도 행복할 것 같았겠지? 예? 자네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 공부를 하도 못해서 겨우 대학에 갔다고 하더군. 그래도 가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젠가는 실력이 되면 자기 회사도 물려줄 생각이라기에 잘 됐었다고 했었지. 물론 그 멍청이가 내 딸 남편감이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아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 아니, 네가 좀 속을 썩였었어? 공부도 안 하지 이상한 애들이랑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니지. 아빠! 그제야 예비 바깥사돈이 자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네 신랑감이 술 안 마셔서 좋다고 하지 않았어? 딸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랬지. 어떡하니? 술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딸이 기가 차다는 듯 자기 예비 신랑한테 묻더라고요.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며. 그게 지금은 그래. 한 잔도 못 마셔. 하도 오래 안 마셨더니. 내가 어릴 때 실수를 좀 했어. 그때는 왜 그렇게 반항해하고 싶던지. 그런데 딸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친구가 받더라. 언제? 자기 만취해서 쓰러져 있다고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하고 끊었어. 내가 거짓말한 거 알고 있었다고? 왜 거짓말한 건지가 궁금하던데? 그날 진짜 오랜만에 마신 거야. 근데 왜 안 물어봤어? 일이 바빠서 깜빡하고 있었어. 결혼하기로 한 남자니까 웬만하면 믿고 싶었거든. 바람 피운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딸이 슬쩍 제 아빠를 보더라고요. 애 아빠는 잽싸게 눈을 피했죠. 근데 나한테는 모범생이었다고 했잖아.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우리 딸의 말에 예비 사돈 부부가 자기들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자기 아들의 거짓말이 자기들이 듣기에도 웃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 딸은 머리끝까지 화가 뻗쳐 있었죠. 진짜 어이가 없다. 대체 그런 거짓말은 왜 한 건데? 내가 자기보다 학력이 부족하잖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지. 자기가 나를 조건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랬겠지. 어? 내가 검사 아니었어도 나랑 결혼했을 것 같아?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진짜 첫눈에 반했다니까.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자기가 내 조건을 보니까 나도 자기 조건에 연연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해? 아버님 회사도 뭐 하청이라고? 나한테는 어엿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엄마한테는 작은 회사라고 하자고 겸손하게 말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근데 진짜 겸손한 규모였던 거네? 아니, 그게 자기한테 그 정도는 된다고 해야 자기도 나를 믿고 결혼할 것 같으니까. 이것 봐. 자기도 지금 우리 아빠 회사가 하청업체라고 하니까 갑자기 구미가 확 떨어진 거 맞잖아. 구미가 떨어져? 내가 지금 물건 사는 거야? 자기 조건 보고 구미가 당기고 말고 하게? 그래서 자기는 내 이 모든 조건을 보고도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아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것 봐. 내가 거짓말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아니,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날 뭐로 본 거야? 그래, 너 좋은 대학 나왔고 검사야.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네 흠잡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식 치르려고 했어. 뭐? 내 흠을 일부러 잡았다고? 자기 흠이라도 강조해야 결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랬지.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내 흠이라고 한 거니? 예비 사위가 또 당황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흠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절대 장모님이 흠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못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 너는 우리 아빠 회사 하청업체 아들이라 좋겠다. 너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야? 그래, 너도 무시당하니까 기분 더럽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 엄마 무시하래? 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흉내 좀 내봤다. 나는 네가 구멍가게집 아들이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야. 나한테 속이는 거 없이 정직하기만 했다면. 내가 너랑 왜 사귀었는데 법원에서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쫓아다니는 정성이 갸륵해서 순수한 사람이다 싶어서 만나기 시작했어. 우리 엄마는 미혼모가 파출부하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겠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널 보면서 결혼해도 좋겠다 싶었다고. 그런데 뒤에서는 우리 엄마를 흉보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든 내 흠을 잡아서 너처럼 볼 것 없는 남자한테 어울리는 여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너 진짜 최악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못났어. 분위기가 그쯤 되자 애아빠가 나서더라고요. 내가 뭐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네요. 최 사장, 가족들 데리고 먼저 일어나요. 대표님, 저희가 해명할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일단은 파합시다. 이대로는 서로 더 안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으니까. 결국 그 집 식구들이 먼저 나갔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라고 뭐 더 할 말 있어? 우리도 가자. 딸에게 말했는데 딸이 자리에서 꿈쩍 않고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러자 애아빠가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앉아. 나도 어렵게 온 거야. 원래는 나설 생각은 절대 없었는데 저 인간들 하는 소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홧김에 나섰어. 애아빠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일단은 얌전히 있다가 따로 손을 봐줘야 했는데. 딸이 그제야 고개를 들더라고요. 제 아빠시라고요? 참 가까이 계셨네요. 거기다 중소기업 대표시라니. 하청까지 두실 정도면 규모가 꽤 되나 봐요?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렇게 잘 사셨으면 양육비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절 키우셨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해야겠더라고요. 딸, 그건 엄마가 안 바랐어. 왜? 헤어질 때 말했어. 내 딸이니까 절대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 딸이고 내가 키울 거니까 네 자식이라는 걸 잊으라고 했거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나타나실 거면 애초에 엄마 좀 도와주던가. 딸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러자 애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내가 지은 죄가 커서 용기가 없었어. 내가 좀 더 용기 냈으면 네 엄마도 편해졌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따라 일어나려고 했더니 딸이 저를 다시 앉혔어요. 엄마도 그만 자존심 부리고 더 얘기 나누고 와. 내가 무슨 자존심을 부렸다고 그래. 맞잖아. 솔직히 오늘 아빠가 도와주신 거잖아. 딸이 지적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딸이 먼저 나가고 애아빠랑 저만 남았어요. 괜히 생수만 벌컥벌컥 마시게 되더라고요. 왜 말이 없어?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나도 피곤해. 내가 잘못했어. 또 그 얘기야?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일을 또 얘기하겠다고? 평생 속죄해도 부족하지. 내 애 가진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웠으니.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은 했고? 결혼은 무슨. 말했잖아. 그때 이미 헤어졌었는데 찾아왔던 거라고. 그거 다 사실이었어. 사실이었다고? 당신은 안 믿는 눈치였지만 정말이었어. 그러면 뭐해. 당신 애 가진 날 두고 신뢰를 깨는 행동을 이미 다 한 거잖아. 내가 가장이 된다는 생각에 심란해서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몇 번 만났는데. 뭐? 그냥 만나? 그렇게 말한다고 바람이 아닌 게 돼? 그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때도 당신이 그렇게 묻는데 당신이 얼마나 비참할까 싶어서 말문이 막혔었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 알긴 하네. 아무튼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도 결국 다른 여자랑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긴 왜 나타나? 우리 사는 건 왜 보고 있고? 혼자 살았어. 뭐? 당신도 혼자 살았더라. 애 아빠가 지금껏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능글맞던 사람이 회사 대표까지 되고선 왜 혼자 사는데? 속죄의 의미였지. 내 자식이랑 아내 될 뻔했던 여자를 배신한 주제에 어떻게 또 결혼을 꿈꿨겠어. 그냥 언젠가 내 가족들 만날 생각만 하면서 일만 했어. 누가 당신 가족이야? 당신이랑 우리 딸이 내 가족이지. 그 후로는 연애도 한 번 한 적 없어. 왜? 아니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뭐 알아야 돼? 그래, 당신이 알 건 없지. 내 말이 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이야.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 바람이나 안 피우고 말했으면. 그렇지. 당신으로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겠지. 알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제와 우리 앞에 짜잔 하고 등장하면 내가 뭐 고마울 줄 알았어? 그래도 아까는 좀 쓸모 있지 않았어? 당신이 안 나섰었어도 내 선에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어. 하긴 당신 참 당당해서 좋더라.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키웠는데 무슨 일을 했든 혼자 키웠든 내 자식이 내 업적이다 이거잖아. 당연하지. 내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검사가 돼? 내가 파출부하면서 혼자 애는 키웠어도 늘 신문 읽던 사람이야. 우리 딸이 법전 공부할 때 내가 법전까지는 못 봐도
옆에서 신문 보면서 되도록 같이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 솔직히 우리 딸이 잘나서 잘 된 거지만 아무튼 나도 우리 딸한테 흠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남들이 보기엔 흠이어도 적어도 내 딸한테는 떳떳했다는 말이야. 그래, 그런 것 같아. 제 말을 다 수긍하고 있는 애아빠를 보는데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고마웠어. 자기는 남편 있다고 떽떽거리는데 솔직히 기가 좀 죽을 뻔했거든. 어떻게 당신 회사 하청이래? 참 기가 막힌 우연이네.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어디서 또 수작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라도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그때는 나도 어려서 책임감이라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 나가서 헛짓거리하면서 당신 속을 뒤집었겠지. 근데 지금 와보니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이더라고. 나는 평생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았어. 그 행복은 꼭 당신이랑 우리 딸이랑 누리고 싶었으니까. 누가 누리지 말래? 내가 얘는 내 딸이다. 당신은 신경 쓸 거 없다 했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 딸이 법대 들어가고 나니까 차마 연락을 못 하겠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즈음에 회사가 탄탄하게 자리 잡았거든. 이제 뭐든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당신이랑 우리 애를 찾기 시작했는데 글쎄 애가 법대까지 들어갔더라고. 당신 혼자 훌륭하게 키워낸 거잖아. 거기다 대고 어떻게 연락을 해. 맘 같아선 등록금이고 뭐고 다 대주고 싶었지. 근데 당신이 날 가만둘 것 같지 않더라고. 아까 한 말처럼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밥숟갈을 얻냐고 혼낼 것 같았어. 지금은 안 혼날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 알았어. 내가 계속 혼날 테니까 당신도 맺혀 있는 거 다 풀고 나면 나 좀 한 번 더 생각해줘. 나 이제 당신한테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우리 딸한테도 좋은 아빠까진 아니어도 아빠 노릇은 할 수 있어. 적어도 저런 집에서 우리 딸 환경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야. 애아빠의 말은 다 진심 같았어요. 솔직히 오랜만에 보는데 그때만큼 밉지도 않았고요. 다만 마무리가 안 좋았다 보니 습관처럼 자꾸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애아빠랑 헤어지고 집에 왔더니 딸이 와 있었어요. 일하러 안 갔어? 상견례 끝나고도 가봐야 한다더니.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는데. 하긴 넌 궁금한 게 많겠지.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엄마 마음. 내 마음이 뭐? 아까 보니까 아빠가 엄마 보는 눈빛이 애틋하던데? 그래서 재결합이라도 하라고? 둘이 결혼도 한 적 없잖아. 재결합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겠지. 넌 바람 피운 아빠라도 좋아? 혼자신 것 같던데. 맞아, 혼자라더라. 꽤 오래전 일이잖아. 사실 나는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왜? 혼자 나 키우느라 평생 파출부하면서 고생만 했잖아. 내가 검사 되고도 나한테 짐 되기 싫다고 일도 안 관두고. 그러게 파출부라도 관뒀어야 그런 소리를 안 들을까 싶긴 하더라. 난 엄마가 파출부인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남자를 믿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인 거지. 엄마 딸 헛똑똑인가 봐. 누가 우리 딸더러 헛똑똑이래? 맞잖아, 나 헛똑똑이. 남자 보는 눈이 없었네. 아빠가 없이 자라서 그런가?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모녀는 잠깐 시무룩해졌어요. 황당한 상견례를 겪고 난 뒤라 둘 다 많이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곧 딸이 맛있는 저녁을 먹자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딸과 함께 좋은 데서 맛있는 걸 먹고 오니 기분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 사이
아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애는 좀 어때? 그래서 답장을 보내줬죠. 저도 힘들 텐데 나 위로하겠다고 맛있는 거 사줬어. 파출부는 관둘까 봐. 우리 애가 검사되고 나서 관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고집을 피웠거든. 애한테 짐되기 싫어서. 1분도 안 지나서 답이 오더라고요. 그럼 당신 힘드니까 그건 그만해도 되지. 당신 딸한테 짐될 거 없어. 이제 내가 있잖아.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심한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오는데 순간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당신 집은 어딘데? 한번 와볼래? 다음날 저는 파출부 하던 집에 관두겠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그 집에서도 워낙 자주 있는 일인데 저는 좀 오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뒤 참 오랜만에 밖에서 애아빠를 만났죠. 당신 왔어. 누가 들으면 부부인 줄 알겠다. 그래도 이게 편하고 좋잖아. 우리 둘 다 같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모른 척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살아? 단독주택으로 갈까도 했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사는 갈 수 있어. 난 아파트가 좋거든. 당신이나 전원주택의 꿈이 있었지. 그랬나? 내가 이래봬도 도시 여자잖아. 당신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다며. 그랬었지. 당신이 좋다고 하면 나는 아파트도 좋지. 당신이랑 살 수 있다면 어디든 어떻겠어. 자꾸 능글맞게 재결합을 유도하는데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건 우리 딸 결혼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야. 그럼 뭐든 말해. 나야 도움이 되면 좋지. 그 집 말이야. 결혼시켜도 괜찮은 집이야? 결혼시킬 생각이요? 우리 딸이 꽤 실망한 눈치긴 한데 그래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응. 남자친구 앞에서는 뭐라고 쏘아붙이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늘 자기 눈치를 많이 봤었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딸이 더 잘해주려고 했었다는데 막상 거짓말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남자친구 마음에 압박이 심했나 싶어서 마음이 또 아픈가 봐. 하여튼 속없기는. 내 말이 그건 당신 닮은 것 같아. 나 같으면 딱 잘라서 안 하겠구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몇 년 되니까 그냥 접는 것도 어려운가 봐. 우리 애가 정이 깊거든. 그러게 나 닮은 거 맞네. 사실 뭐 하청으로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 나름 재정도 탄탄하고 운영도 정직하게 하는 회사라 하청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긴 해. 그래? 뭐 작은 회사긴 해도 아들이 물려받을 정도는 될 거야. 내가 알기론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온 회사거든. 그러면 꽤 오래된 회사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탈 없이 운영된 회사라서 우리도 믿고 맡겼던 거야. 그런데 실제로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재계약할 때마다 조건도 점점 더 좋게 해주고 있어. 우리 회사만큼 좋은 조건으로 계약 제시하는 것도 없긴 할 거야. 그래도 나로선 믿고 맡길 하청이 있다는 게 진짜 고마운 거거든. 생각보다는 멀쩡한 집안이네. 아마 우리 딸이 검사라 자기 아들이 위축돼 살까봐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안 그래도 최 사장이 연락을 해왔더라고. 뭐라고? 아들이 하도 우리 딸한테 쩔쩔매길래 자기네 부부가 아들을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그 생각을 주입했대. 우리 딸이 아무리 검사라고 해봐야 파출부 미혼모 손에 컸다. 그러니 위축될 거 없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만 중요해? 나는 고사하고 내 자식이 상처받을 건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 그리고 뭐라고 했어? 정 나랑 말이 안 통하면 나랑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이었다고? 그것도 그냥 센 척한 거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해야 당신이 듣는 척이라도 해줄 것 같아서 그랬나 봐.
당신은 그 말을 믿어? 꽤 오래 본 사람이라서 교양은 좀 없어도 우직해. 정말이야? 그럼 내가 설마 우리 딸 혼사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겠어? 애아빠가 그 정도로 말을 하니 아주 막장 집안은 아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애아빠가 태워다 주겠다는 걸 고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예비 사위가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서럽게 울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부터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지금은 다 후회해요. 이렇게 멋진 아내를 만날 줄 알았으면 저도 공부 좀 하는 건데 구색이라도 맞게 조금 더 좋은 대학이라도 나왔어야 했는데 하고요. 왜 그랬던 건데?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라 그냥 막 살았어? 아니요. 오히려 물려받고 싶지 않아서 말을 더 안 들었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걸 다 반대로만 하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아버지 회사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이제라도 열심히 배우면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속 안 속이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하던 차에 아내한테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인 거야? 그럼요. 진짜 첫눈에 반했어요. 솔직히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지나가는데 무턱대고 만나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눈에 반했는데 그래서 무턱대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자넨 아버지 회사도 있었잖아. 그건 솔직히 제 능력으로 일군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제가 나중에 물려받아서 잘 운영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더더구나 밑바닥부터 시작할 때라 더 아버지 회사를 운운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자친구가 제 열정을 받아주더라고요. 잘 좀 살 걸 싶고 이제라도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과거는 숨기고 싶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는데 상견례장에서 들은 것보다 심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부끄러워요. 어린 나이에 노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으니까요. 여자친구가 워낙 올곧은 사람이었다 보니 그런 제 전적을 들으면 실망할 것 같았어요. 절대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못 만날 여자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지른 무례도 용서해 주세요. 조만간 사과 꼭 하고 싶으시다고 제발 좀 만나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밥은? 네? 저 회사 끝나고 바로 오는 길이라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줘서요. 들어와. 밥 먹다 보면 올 거야. 정말요? 뭐해.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언제까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을 거야? 결국 사위한테 간단히 밥도 해먹이고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는데 애아빠한테 들은 얘기 때문인지 성실하게 잘 살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얼마 후 예비 사돈 부부까지 와서 고개도 묻들고 사과를 하는데 그냥 저는 제 딸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사과도 받았고 애아빠한테는 말 잘 해놓을 테니까 애들 결혼이랑 회사 일을 결부짓지 마세요. 애아빠도 사적인 감정으로 일 처리할 사람 아닐 거예요. 결혼은 애들 뜻에 맡기죠.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풀어주시니 이제야 2다리 뻗고 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부인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한 것 없이 산 사람들도 자식 농사는 잘 못 짓는데 부럽고 무안하고 그래서 더 못된 소리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예? 2분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실하게 집안 사업도 잘 이끌어 오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애 아빠가 있으니
사돈댁도 우리 딸한테 함부로는 못하시겠죠. 그래서 사돈댁이 아니라 똑똑한 우리 딸의 선택을 믿어보려고요. 그럼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해도 절대 애들 사는 거에 간섭 안 할게요. 절대 시집살이 할 일 없어요.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죠. 뭐 당연한 소리를 대단하게 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실수를. 어쨌든 애아빠 덕에 사돈부부 길을 확실히 꺾었더라고요. 그래도 내 딸 시부모가 될지 모르는데 못되게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저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쯤 했으면 저도 속상한 건 다 푼 것 같아요. 서로 마음 상한 건 이만 풀지요. 자식들끼리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도 가족인데 실수도 덮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우리 검사 며느님 일하는데 지장 안 가게 애들도 제가 다 키워줄게요. 그것도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뭐. 노인애들 병나요. 적당히만 하자고요. 그런가요? 그래도 검사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줘야죠. 우리 며느리가 나중에 큰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더러 이제는 네 마누라 잘난 거 받아들이고 외조 잘하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 딸은 결혼했어요. 그 집 식구들이 줄줄 찾아와 속죄했다고 하니 결국 딸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더라고요. 애아빠는 딸의 신혼집으로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물해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합친 건 아니었습니다. 애아빠랑 저도 꽤 오래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러나 제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우리 딸 엄마 아빠로 잘 지내자. 정말 그래야겠소? 이제 와서 둘이 살림을 합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용서는 하지만 우리 인연은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인다고 자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시기를 놓쳤지. 알아. 똑 부러지는 당신다운 결정이네. 그러자 애아빠가 저한테 건물을 증여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당신 주려고 했던 거니까 받아둬. 우리 딸 키우느라 고생만 했잖아.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우리 딸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아빠가 주는 건데 뭐 어떠냐면서요. 엄마, 이제라도 엄마가 한 마음고생, 나 혼자 키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걸 줘야 한다면 아빠가 주는 게 맞잖아. 너 아빠한테 지령받고 이러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요즘 부녀지간이 아주 정답더라. 둘이 밥도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신혼집도 내가 골랐는데? 뭐? 네가 그 비싼 집을 사달라고 했다고? 아빠는 평창동에 저택 얻어준다고 했었어. 내가 그나마 저렴한 데로 고른 거야. 우리 딸은 친아빠를 만나더니 스케일이 커졌더라고요. 저만 아직도 100원, 200원이라도 아껴서 사는 억척주부인 것 같아요. 애아빠가 월세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건물을 증여해 줬는데도 돈 아끼는 버릇은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덕에 일 안 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애아빠의 덕을 크게 보긴 했죠. 봉사활동 안 하는 날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는데 얼마 전에 킨츠키 공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예술이더라고요. 비록 깨진 자리는 남아도 금으로 이어붙이니 또 하나의 작품이 되대요. 그걸 보는데 그게 꼭 저랑 애아빠 사이 같더라고요. 같이 살진 않아도 가족 같고 오히려 같이 살려고 했을 때보다 더 잘 지내고 있으니
충분히 좋은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절에 애아빠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다 같이 지내요. 나중에 우리 딸이 손주 낳으면 할아버지로도 소개하려고요. 그렇게 한 집에서 명절도 보내고 나중에 손주 볼 생각까지 하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결국 딸로 맺어진 가족이잖아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내색은 안 했어도 아빠의 품이 그리웠던 건지 아빠 앞에서는 어리광도 피우더라고요. 고생하며 산 딸도 잘 컸고 이제는 경제적인 자유도 생겼으니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며 살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돌아온 애아빠도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 딸의 곁을 오래오래 지켜주었으면 해요. 저도 혼자 딸을 키울 때보다는 애아빠가 있다는 게 내심 더 든든한 건 어쩔 수 없네요.